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연호 스포츠 PD 그리고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근데 이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시 20분 기준으로 오후 8시 20분 기준으로 전남 영광군의 호우경보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선배와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게 되니 또 새롭네요. 김지한 기자님도 거의 3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네네. 자, 이 시간에는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두 분과 먼저 나눌 이야기는 먼저 메이저리그 소식인데 네. 메이저리그 소식에서 이 선수 오늘 정말 뭐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김하성 선수.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원고를 준비하다가 황급히 톱 뉴스로 올라올 정도로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첫 타석에서 2루타를 이제 신고를 했고 도루까지 했고 두 번째 타석에서 투 스트라이크 노볼로 카운트가 몰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초구가 스트라이크라기에 조금 벗어난 공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 이렇게 약간 석연찮은 판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투나싱에서 들어온 패스트볼을 그대로 받아쳐서 말로 홈런을 메이저리그에서 첫 말로 홈런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 말로 홈런이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통산 300번째 안타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김하성 선수가 33차례의 말루 찬스에서 안타가 9개 있었지만 말로 홈런은 당연히 처음이었는데 오늘 정말 최고의 하루를 만끽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오늘 이렇게 홈런을 기록을 한 게 그러니까 한국 선수 그동안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한국 선수 기준으로 하면은 최희섭, 추신수, 강정호, 최지만 선수에 이어서 김하성 선수가 5번째로 그랜드슬램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 또 이 김하성 선수가 이 경기를 치렀던 이 날이 샌디에고 구단이 이 김하성 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경기장을 찾은 이 팬들에게 이 버블헤드 그 인형을 선물을 하는 또 그런 날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하성 선수가 홈런을 치니까 이 전 관중들이 다 기립박수를 치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서 그렇죠. 말 그대로 이 김하성 선수의 날에 홈런로 이렇게 말로 홈런도 치고 또 팀 승리까지 이끌었기 보란듯이. 때문에 뭐 보란 듯이 그러면서 말 그대로 축제 같은 분위기에 이 김하성 데이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뭐 자축포를 쏘아 올린 건데 그야말로 샌디에이고 구단의 스타가 될 자질을 아니면 이미 어쩌면 스타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홈런이 나오면서 이제 20-20 클럽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역대 20-20 클럽을 메이저리그에서 달성했던 한국인 하면은 추신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추신 선수가 2013년, 2010년 그리고 2009년 세 번의 이제 20-20 클럽이 있었는데 김하성 선수의 현재 페이스를 이제 정규 시즌 끝난 데까지 이제 이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홈런이 22개 그리고 도루가 36개로 22홈런 36도루 페이스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도루도 오늘 또 추가를 했죠. 이미 도루는 28개로 20-20 클럽에 이제 가입을 했다 볼 수 있는 거고 이 페이스대로면 홈런도 추신 선수의 22개에 이어서 20 이제 동률이 되는 거고 도루도 36개나 기록을 하기 때문에 20-20을 넘어서 20-30 클럽까지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시즌입니다. 이게 20-30 클럽이 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김하성 선수가 수비가 워낙 출중한 선수잖아요.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MVP 후보로 꼽히고 있는 오타니뿐만 아니라 이제 유력한 경쟁 상대를 할 수 있는 아쿠냐 주니어. 이 선수가 이제 홈런 30개, 도루 60개 기록하고 있는 소위 말해 30-60 이 정도의 이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쿠냐 주니어와 조금 이제 타격 성적에서는 아쉬워도 대신에 이제 아쿠냐 주니어보다 훨씬 더 나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대로 쭉 발전한다면 정말로 메이저리그에서 MVP가 되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0홈런 20도루라는 기록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들 표현했잖아요. 호타 준족의 그렇죠. 상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워낙에 홈런을 만약에 홈런 타자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장타를 이렇게 많이 갖춘 그런 선수인 반면에 그런 반면에 김하성 선수 같이 뭐 이제 보통 뭐 1번 타자라든가 뭐 이제 중심 타선에서는 조금 이제 멀어져 있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출루를 하면서 빠른 발을 갖추면서 그런 어떤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선수들, 그러니까 특화된 선수들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메이저리그에서 20홈런 20도루 기록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홈런 잘 치는 선수들을 도루를 안 시킵니다.
이제 몸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도루를 특화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타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김하성 선수의 몸값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네. 밥상도 잘 차리고 수비도 잘하고 밥상 심지어 해결도 잘하고. 직접 홈런으로 점수까지 내주니까 그렇죠. 샌디에고 팬들은 정말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 이런 활약 때문에 이제 정현호 PD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집계한 내셔널리그 MVP 랭킹에서 중간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화제를 모았죠. ESPN이 자체 개발한 이 랭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올 시즌의 메이저리그 MVP 경쟁 중간 순위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김하성 선수가 MVP 부문 5위에 올랐습니다. 이 위에 이제 랭킹 이제 상위 랭커에 이제 올라 있는 선수들을 보면요.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147.1점으로 네. 1위에 올라 있고요. 네. 이어서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그리고 맷 올슨. 그러니까 올 시즌에 애틀랜타가 이 내셔널리그에서 굉장히 지금 그렇죠. 상승세를 타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 무키 베츠 하면은 이 LA 다저스를 또 대표하는 또 이 걸출한 스타인데 이 선수들과 김하성 선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메이저리그 현지에서도 미국 현지에서도 김하성 선수에 대한 아주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사실 뭐 김하성 선수가 MVP를 수상할 가능성은 뭐 확률적으로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쟁쟁한 스타들과 함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또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기록했던 이제 MVP 투표에서 이름이 그러니까 순위에 후보에 오른 게 두 명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랑 류현진 선수인데 네. 당시에 이제 2010년과 13년에 추신수 선수는 6위표 이제 최고 높은 등수였던 6위표를 한 장씩 받았고요. 그다음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2019년에 8위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위 이상의 어떤 그 성적을 받았던 선수가 없는 건데 지금 MVP 랭킹에서 5위잖아요. 중간 순위가 이대로 간다면 김하성 선수가 5위표 혹은 그 이상의 득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역대 최고의 득표가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폼을 끝까지 유지하면 그렇죠.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아, 활약을 그렇습니다. 펼치는 네. 선수가 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이런 활약들을 포스트 시즌에서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현재 샌디에이고가 물론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요. 그렇죠. 현재 이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현재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60승 고지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60승 66패 승률이 5할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남은 경기가 아직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이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3위에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와의 승차가 지금 6게임 차입니다. 네. 네, 조금 더 이 샌디에이고가 남은 경기에서 뭐 말 그대로 뭐 5연승, 10연승 약간 네. 이런 어떤 좀 5연승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이상의 네. 좀 이 상승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저는 팬으로서 그것보다는 그냥 김한성 선수가 지금의 이 MVP 5명 안에 드는 그런 활약을 그렇죠. 좀 꾸준히 펼쳐지기를 또 기대해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MVP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 선수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MVP는 사실상 오타니로 좀 결정이 돼가는 분위기인가요? 네, 내셔널리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쿠냐 주니어, 무키베츠, 프리먼 이런 선수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점수에서 보면 2점, 3점 요 정도 차밖에 안 나는데 오타니 선수의 지금 점수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가 168점입니다. 아까 아쿠냐 주니어가 147점이었거든요. 근데 2위 코리 시거가 139점이니까 거의 30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반칙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타자는 타자 점수를 받고 그렇죠. 예, 투수는 투수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타자 점수 플러스 투수 점수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이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이 카일 시거 이후로 이제 뒤에 마커스 세미엔, 카일 터커, 로버트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2점, 1점 이렇게 빼백하게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천상계라고 할 수 있는 오타니는 제껴두고 나중에 이제 다른 2, 3, 4, 5가 누가 수상을 하느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타니는 뭐 야구하는 거 보면 정말 뭐 야구 외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 빼고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빠지겠습니까? 팀 성적. 맞죠. 현재 네. 팀 성적이 LA 에인저스가 최근 10경기만 봐도요. 4승 6패 승률 5할에 못 미쳤습니다. 점점 더 지금 포스트 시즌 확률도 멀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에서 현재 4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사실 오타니가 트레이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잔류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LA 에인저스가 조금 더 이 성적을 내면서 가을 야구를 좀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오타니 선수가 결국은 잔류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좀 그때 이후에 LA 에인저스가 좀 성적도 나쁘고 오타니 선수도 조금 이제 주춤했던 상황이 있었지만은 또 최근에 또 홈런을 기록하기는 했었죠.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오타니 선수의 그 선택이 또 향후에 또 이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하겠고요. 일단 오타니 선수가 현재로서는 이제 역대 이제 두 번째 만장일치 MVP를
받을 가능성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선수 사실 뭐 스포츠에서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정말 코리안 몬스터가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21일 이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2실점을 하긴 했습니다. 비자책점이거든요. 그러면서 평균 자책점이 시즌 평균 자책이 드디어 1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볼티모어전에서 5이닝 4실점 패전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 경기였던 이제 클리브랜드 경기에서는 노히트 행진을 이어가다가 하필이면 타구가 다리에 맞는 또 불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후에 컵스전에서 첫 승 신고했고 이날 이제 신시내티 전에서도 비자책으로 이제 호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어떤 게 아쉽냐면은 2실점 비자책이라는 얘기는 수비가 안 도와줬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익숙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한데 하필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럴 선수가 아닌데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메이저리그에서 3루 수비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맷 체프먼이 2이닝 연속으로 좀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실점으로 최소화했다는 것. 이게 이제 류현진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익숙하지 않았는가. 이 정도는 이제 뭐 가볍게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제 승리를 지켜보면서 팬들은 류현진 선수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정확한 제구, 그다음에 네. 변화구로 꽂아 넣는 그 승부처, 그리고 이제 수비에 도움이 없어도 네. 위기에 빠졌어도 멘탈을 유지하고. 그거를 잘 유지해서 네. 벗어나오는 거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어제 경기를 뭐 복기를 해보면 어제 류현진 선수가 2회에 이 조이 부토를 상대로 해서 던졌던 그 커브 그리고 네. 5회에 이 엘리 델라크루즈를 이제 잡았을 때의 그 삼진을 이제 잡았을 때의 그 시속 66.8마일짜리 커브. 그러니까 107km 네. 시속 107km면은 조금 그 공빠른 이제 사회인들이 던지는 직구 페스티벌과 비슷한 구속이거든요. 순간적으로 그 유이관 네. 선수가 좀 떠오르는. 아, 그렇죠. 근데 거의 그런 볼에 이 상대 타자들이 뭐 말 그대로 뭐 헛스윙도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서서 삼진을 당했던 이 맞아요. 델라크루즈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 류현진 선수의 이 예전 모습 한창 전성기 때의 모습을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이 많은 그런 어떤 관심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캐나다 지역 매체인 이 토론토 스타의 기자 같은 경우에는 1년 2개월 동안 재활을 거친 선수가 이렇게 좋은 제구와 9위를 뽐내는 게 놀랍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뭐 어제 토론토 구단에서는 이 몬스터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류현진 폼 미쳤다. 네, 이걸 한글로. 이 한마디가 네. 한글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굉장히 또 눈길을 모았죠. 네. 네, 내년에 이제 KBO에서 보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그러니까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활약을 해야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소속팀 토론토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 정말 1승 1승이 귀한 때여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이제 팀 성적이 조금 아쉬운 시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토가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현재 4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애틀과 이제 지금 접전 중이라서 이 순위를 조금 더 이제 잘 유지해 나간다면은 류현진 선수의 피칭을 가을 야구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10월 4일에 시작이 됩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팀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겠습니다. 네, 현재 내셔널리그에서는 애틀랜타 그리고 밀워키, LA 다저스가 각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볼티모어와 미네소타 그리고 텍사스가 현재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볼티모어가 조금 예상을 뒤엎고서 현재 동부 지구에서 선두를 아주 굳건하게 그렇죠.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셔널리그 동부 지구 여기도 역시 동부 지구에서 애틀랜타가 아주 탄탄한 이 투타의 어떤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역시 최고 승률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뉴욕 양키스가 좀 예상을 뒤엎고 현재 이 동부 지구에서 최하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투타가 붕괴가 되면서 지구 최하위에 지금 내려간 이 상황도 굉장히 좀 올해 이 메이저리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예, 좀 이변 아닌 이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소식. 정현호 PD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다른 이슈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잘 나가던 템파베이에서도 이제 특급 유망주라고 하시는 완더 프랑코 선수가 성추문 이슈 때문에 이제 영구 제명 위기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가 아동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트레버 바우어 선수도 싸이 영상까지 탔는데 영구 제명이 돼서 방출이 됐을 정도였고 지금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거든요. 이후에 이제 푸이그, 에디슨 러셀 그리고 로베르토 오스나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뭐 성추문 이슈라든가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이제 영구 추방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더 프랑코 선수의 이제 행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되면서 팬들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얘기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 그리고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계 다양한 이슈들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인비 선수가 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난 17일에 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아주 쟁쟁한 후보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서 한국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박인비 선수는 내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열리는 이 파리올림픽에서 열릴 IOC 선수위원 선거에 최종 후보에 일단 도전을 하고요. 네. 2008년 문대성 그리고 2016년 유승민 위원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역대 세 번째 IOC 선수위원을 노립니다. 네, 정말 뭐 김연경, 진종호, 이대훈, 김소영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박인비 선수가 된 거잖아요. 어떤 점이 제일 이렇게 점수를 높게 받았을까요? 저는 솔직히 김연경 선수라든가 진종호 선수가 올림픽에서 보여준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네. 이 둘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박인비 선수가 이제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영어 실력이 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IOC 위원이 되려면은 IOC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를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네. 이제 조건이 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박인비 선수의 본인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골프가 굉장히 좀 대중적인 인기 스포츠인 점도 한 몫을 한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은 도쿄올림픽 때 투표에서도 NBA 수준 선수인이 파우 가솔이 네. 투표 1위에 올랐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골프 선수로서 가지는 어떤 그 어드밴티지도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선거 활동에서도 좀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기도 그러니까 또 했습니다. 제가 또 취재 기자니까 네. 취재를 이제 좀 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제가 좀 짚어보면요. 네네. 그 평가위원회 그 심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그런 이제 활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박인비 이제 후보였죠. 네. 박인비 후보가 이 선수위원 활동에 대한 본인의 어떤 비전을 굉장히 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올림픽이 또 어떤 이제 대회고 또 거기에서 또 IOC 선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도 굉장히 이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후보들도 분명히 이제 준비를 하고 면접을 받겠지만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뭔가 좀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가 더 선명했다, 이런 좀 후문을 들었습니다. 네. 또 한 명의 우리나라 출신의 IOC 선수위원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결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위로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2m 14부터 22까지는 모두 한 번에 성공을 했는데 2m 25 시기에서 한 번 이제 실패를 기록하면서 좀 걱정이 됐지만 바로 뛰어넘고 2m 28까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23일 오전 3시에 이제 결선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헝가리로 가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독일에서 전지 훈련을 하고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항공기 결항이라는 변수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를 계속 기다렸다가 결국은 육로를 통해서 700km 가량을 이동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좀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상혁 선수 특유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 네. 이것을 앞세워서 이번 그 예선에서 또 좋은 결과를 내면서 결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컨디션이 이제 내일 새벽 결선까지 이어지기를 좀 바라봐야 될 텐데 이왕 하는 거 금빛이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경쟁자들도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한동안 이 다이아몬드 리그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바심 선수가 이번 이제 대회 4연패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또 이제 상승세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해리슨 선수도 네. 역시 예선을 통과했는데 이 두 선수의 예선에서의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실패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 1위인 장마루크 탐베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역시나 똑같이 우상혁 선수와 똑같은 2m 28을 넘고 결선에 올라오긴 했지만 탐베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발목 부상의 여파가 있는지 조금 점프가 예. 확실하게 뛰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상혁과 바심 그리고 해리슨, 이 세 선수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우상혁 선수의 또 멋진 도약 내일 새벽 결선에서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우상혁 선수 때문에 높이뛰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서도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잖아요.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서 이 남녀 단거리 종목도 굉장히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죠. 남녀 100m 결승이 모두 치러졌는데요. 네. 남자 100m에서는 미국 육상 간판 선수인 노아 라이스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9초 83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 이 선수가 이 역경 극복의 상징으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과거에 이제 천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고요. 또 진학 후에는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러니까 ADHD를 네. 좀 알아서 굉장히 좀 이제 힘든 그런 시기를 있었는데 이것을 이겨내고 또 이렇게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의 주인공이 됐고요. 이 여자 100m에서는 이 미국의 셔케리 리처드슨 선수가 10초 65의 대회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는데 사실 이 선수가 재작년에 이 도쿄올림픽 미국 육상 대표 선발전을 앞두고서 이 약물 검사를 받았거든요. 네. 거기서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이 아하. 돼서 당시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징계가 끝나고서 작년에는 좀 부진을 했고 올해 다시 지금 반등을 해서 처음으로 출전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낸 그런 어떤 이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육상 선수권 다음에 열리는 큰 대회가 아시안 게임인데요. 네. 사실 우리에게 이제 효자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양궁 대표팀이 최근에 약간 흔들렸다가 네. 그래도 부진을 좀 극복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리에서 열린 프리올림픽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면서 종합 1위를 이제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월드컵 종합 우승 3연속 월드컵 종합 우승에 성공을 했고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파리에서 열린 대회고 내년에 있을 올림픽에 대비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예. 앵발리드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좀 변화무쌍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덥다가 춥다가 근데 이런 다양한 컨디션들을 미리 좀 경험해보고 또 거기가 야외 무대입니다. 물론 이제 양궁은 다 야외이긴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그 궁같이 생긴 거 하나 있고 그냥 광장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관중수가 당연히 아직은 없기 네. 때문에 이렇게 탁 트인 환경에서 한다는 점에서는 이 환경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선수들 이번에 이제 좋은 결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아시안 게임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팬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 배구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빠진 여자 배구 그리고 이제 또 반등을 해야 되는 남자 배구 대표팀 어떻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뭐 현재 이제 남자 배구 대표팀, 여자 배구 대표팀 최근에 모두 이제 구기 종목 일정들이 확정되면서 네. 이제 배구 대표팀의 이제 도전도 곧 시작이 되는데요. 남자 배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인도 그리고 캄보디아와 이제 C조에서 경쟁을 합니다.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네팔과 먼저 조별리그를 치르는데 사실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강행군이 현재 예고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30일부터 태국에서 아시아 선수권 치르고요. 이어서 파리올림픽 예선을 또 치릅니다. 예. 그리고서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중요한 일정이 연달아 있거든요. 그러네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픽 예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아시안 게임에는 약간 이진급 선수들을 내보내겠다는 그런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성적이 나빴죠. 네. 그래서 이 명예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주력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관리라든가 네. 이런 체력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 관리를 잘 해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력 관리 잘하고 다만 이제 경기력은 오히려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전을 통해서 말이죠. 네. 또 다른 이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핸드볼 대표팀의 이제 행보가 좀 관심이 가는 게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굉장히 좀 대단한 과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기 종목에서는 한국 스포츠에서는 최다 올림픽 기록을 이제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 오후 3시에 일본과 대결을 펼칩니다. 지금까지는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다 이겼는데 네. 여기서 내일 일본을 이기게 되면은 이제 올림픽 직행권을 이제 따내게 됩니다. 예선에 1위를 해야만 본선 진출권이 되고 2위로 떨어지게 되면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일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이 한일전을 네. 통해서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또 이제 새로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핸드볼 대표팀도 있고 우상혁 선수의 결선도 있고 아, 내일이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지만 시간상 이 이야기를 PD와 김 기자는 마쳐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괜찮았나요? 정말 오늘 뭐 많은 스포츠 이야기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상원 선배의 휴가가 이제 이번 주까지인데 뭐 좀 길어지면 제가 다음 주에도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자 다시 뵐 수 있길 바라면서 KBS 정현호 스포츠 PD 그리고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스포츠.